자, 지난 시간에 재량의 한계까지 했네, 그지? 오늘 할 부분은 재량의 0으로의 수축 이거네. 자, 조용히 해야지 뒷사람도 들려. 재량의 0으로의 수축 이론은 이미 배웠지? 뭐 할 때 배웠어요? 행정개입 청구권 할 때 배웠다, 그지? 그래요. 경찰행정의 영역에서의 경찰 편의주의를 설명하면서 했지. 종전에는 경찰 편의주의에 따라 경찰권 발동은 경찰의 재량이고, 경찰권 발동으로 인해서 안전이라는 이익을 누리더라도 이것은 반사적인 이익이다라고 생각해 왔다는 거지, 그지? 그래요. 근데 경찰권이 재량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 그지? 안전을 해야 하는 공공의 질서를 훼손시키는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면 재량권은 0으로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 그지? 도둑이 들었다, 교회 종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그지? 교회 종소리가 시끄럽다고 경찰한테 연락하는 사람도 있나 봐. 뭐 그런 것들이야, 그지? 자, 그래서 행정개입 청구권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의 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 그랬지. 뭐 그래요. 그런 것들은 했으니까 됐고, 오늘을 본격적으로 할 것은 행정행위의 내용. 자, 잘 들어야 돼. 이제 중요한 거야. 행정행위는 그 개념을 기억하고 있는 게 좋다 그랬지, 그지? 그것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 행정행위의 개념을 쓰라라고 내는 이유가 뭐겠어? 어렴풋이 외우지 말고 정확하게 외우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행위로서의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인데, 기본적으로 행정행위는 뭡니까?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법률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인 행정행위란 말이야. 법률행위적이라는 말은 법률행위인 행정행위를 말하는 거지. 이게 표준이고, 그죠? 이게 스탠다드한 모습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야, 그지?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도 있다, 이랬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지니지만 그 행위의 성격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라는 거지, 그지? 법률행위냐 준법률행위냐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면 그 요건적인 측면에서 뭐의 유무, 의사표시가 그 요건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그지? 그래서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준법률행위야, 그지? 또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대로 효력을 발생하고요.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옛날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다, 그지? 없나? 있는 것 같은데. 준법률행위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공증, 통지, 수리, 확인,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사실 외울 필요는 없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는 사람도 있어. 학원에 가면 이렇게 공통수학 이렇게 외우라고.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할게. 요거에 대해서 조금 했습니까? 조금이라도 안 했습니까? 그래, 안 했으면 요거 하고 나서 할게. 예. 그래, 그럼 요건 이제 지우고 그냥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한다 그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인 행정행위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명령적인 행위라고 그래. 명령하는 행위다 그런 말이지 그죠? 명령하는 행위. 예. 두 번째는 형성적 행위라고 그럽니다. 형성적 행위. 형성이라는 말은 법학에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형성적 행위, 형성권 뭐 이런 말 쓰는데 형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형성한다는 뜻일까? 무엇을 형성한다고 그랬지 내가? 뭘 형성하는 겁니까? 뭘 형성한다고? 법률 관계. 그래.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법률 관계는 뭐야? 권리나 의무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권리가 생겼다, 권리가 없어졌다, 권리가 변경됐다. 그지? 그래서 권리가 생겼다를 설권이라 그래. 창설됐다. 그래서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형성이라 그래. 뭐라고?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여러분 민법 시간에 형성권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형성권. 의사표시로서 권리가 창설되거나 소멸되면 형성권입니다. 창설되는 거는 잘 없어. 의사표시 하나 딱 함으로써 어떤 권리가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의사표시를 한 번 함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요? 취소나 철회, 취소권이나 철회권을 행사하면 바로 형성이 돼버리지, 그지? 그런 것들을 형성권이라고 해. 형성이라는 건 뭐다?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그지? 그래요. 요 명령적인 행위와 형성적인 행위는 행정행위의 양대 산맥입니다. 예?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요. 명령적인 행위, 저쪽에서 보이나? 6개. 명령적인 행위의 대표 선수부터 합니다. 그죠? 명령적인 행위의 대표 선수는 하명입니다. 하명. 우리가 징집명령을 내렸다. 그치? 징집명령 내리지. 영업정지를 명하였다. 그치? 그런 게 바로 하명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죠? 하명이라고 그럽니다. 그치? 하명에는 뭐뭐 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걸 뭐라 그랬어? 자귀하명이라고 말하겠지. 뭐뭐 하지 마라를 뭐라 그래? 부자귀하명이라고 그래. 그죠? 부자귀하명.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이준석 선장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앵커가 부작위를 설명해. 지가 부작위라 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네, 요즘 텔레비를 보면서 옛날에도 느꼈지만 언론인들의 어설픈 법률 지식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막 뜯을 수 없지만 걔네들 한 번 떠들면 수천만 명이 듣잖아, 그지? 그러니까 언론인을 위한 법률 강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급부하명 돈 내라는 거겠지. 세금 내라는 거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수인하명은 뭡니까? 참아라 하는 겁니다. 그죠? 어떨 때 참아야 됩니까? 강제 집행할 때는 저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행정 강제에 대한 저항 금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부작위하명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게? 부작위하명을 2자로 줄이면 부작위하명을 4자로 줄이면 하지 마라야. 그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를 2자로 줄이면 금지입니다. 금지. 그래서 이렇게도 씁니다. 그죠? 금지. 금지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금지의 반대말. 하지 마라의 그 반대말은 뭐야? 해라입니다. 해라. 해라를 한자어로 쓰면 허가입니다. 허가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첫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상대적 금지의 해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적 금지의 해제다. 두 번째는 얘하고 얘는 같은 말이기도 한데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다 이런 말 합니다. 자연적 자유의 회복. 자유가 회복되면 금지가 해제되지. 그지? 같은 말이지. 자유가 회복된다는 말은 자유를 되찾으면 그런 말이야. 그죠? 자유를 되찾으면 할 수 있지. 그거는 금지가 해제되는 거하고 같지. 그지? 그래요. 상대적 금지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 또? 상대적에 상대하는 말은 뭐야? 절대적이잖아. 그죠? 절대적 금지는 해제될 수 있게 없게? 안 됩니다. 절대적 금지는 해제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게 절대적 오늘 예비군 훈련 있습니까? 임마이 왜 안 오노? 응? 아, 체전. 저 뒤에 안 온 학생들은 뭐야? 체전 나갔나 오늘? 다? 아, 얘는 특수한 사정이야. 체전 나간. 출전 종목은 복싱이래. 예, 겉모양으로는 투포한 것 같은데. 그래, 어쨌든지 왜 안 온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 좀 이따 출석을 보겠습니다. 자, 절대적 금지는 어떤 게 있을까? 도둑질, 살인, 상해 이런 건 절대적 금지겠지, 그죠? 뭐 마약의 소지, 그지? 예. 그런 거는 해제될 수 없습니다. 절대적 금지는 해제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 금지는 해제가 될 수 있어, 그죠? 요거는 요런 개념입니다. 허가 있잖아. 허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예를 많이 드는가 하면 루소라는 사람 압니까? 루소 어느 나라 사람이게? 루소 프랑스 사람입니다. 예. 중요하지 않지, 그죠? 루소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루소가 쓴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에 보면 맨 첫 구절이 이렇다 그래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다. 이런 게 첫 구절이라 그래.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야, 그죠?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여러분 이런 거 배웠습니까? 불가침의 불가양의 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침은 뭡니까? 침범할 수 없는. 불가양은 뭡니까?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거란 말이지, 그지? 이게 뭡니까? 자유라는 권리의 절대성을 말하는 거지, 그지?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야. 그런데 이 자유를 절대적으로 누릴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절대적으로 누릴 수 없는가 하면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절대적으로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 인간은 있잖아. 자유롭지만 다른 사람한테 내 자유의 행사가 다른 사람한테 불편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친다면 그 자유는 누릴 수가 없겠지, 그지? 그래서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지. 내가 돈이 있으면 자동차를 사서 운전할 수 있지, 그지? 운전이라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지? 그래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는데 뭡니까? 운전 학원을 다녀서 운전 기술을 습득해서 다른 사람한테 침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최소화되었을 때 그렇게 국가가 공인하면 뭐를 줍니까? 면허증을 주는 겁니다. 운전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지? 또 의료 행위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지, 그지? 대단히 위험한 행위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학원 다니면서 해결될 게 아니야, 그지? 어떻습니까? 의과대학을 6년을 다니고 인턴을 1년을 하고 또 레지던트를 3년을 하고 맞는지 모르지만 횟수가 뭐 하여튼간에 이렇게 긴 기간을 해야지 한 10년 정도 수련을 해야지 의사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물론 뭐 6년만 하면 의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있고, 그지? 6년만 하면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인턴 뭐 이런 건 의사 되고 나서 하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은 금지되어 있다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금지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지? 금지를 풀어줌으로써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자연적 자유, 원래의 자유를 회복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해제, 자연적 자유의 회복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금지, 면제가 있습니다. 면제. 예. 이거 다 명령하는 행위라는 거지, 그지? 자, 예를 들어보자, 그죠? 예, 자기하명, 부자기하명. 자기하명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징집 명령이 있겠지, 그죠? 명령이 있겠지. 부자기하명은 뭐가 있겠어요? 영업정지, 그지? 영업정지 명령. 겁부하명은 과세 명령, 과세 처분, 그지?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지? 예. 수인하명은 뭐 하여튼 아까 말한 거 그런 거야. 저항하지 말라는 거. 면제 뭡니까? 징집 면제 있잖아, 그죠? 징집 면제. 허가가 제일 양이 많지, 그죠? 허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면허라는 이름이 붙은 거, 운전면허, 의사면허, 약사면허. 면허라는 것은 있잖아요. 사실은 면허라는 것은 학문상의 법률 용어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학문상의 법률 용어라는 것은 하나의 성질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근데 면허는 있잖아. 이 허가의 성질을 띠는 면허도 있고요. 특허의 성질을 띠는 면허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허가라는 이름으로 붙은 거로는 뭡니까? 영업허가, 건축허가, 등등등, 그지? 예. 지금 말하고 있는 하명이나 허가나 면제나 이런 것들은 다 강학상의 개념입니다. 강학상의 개념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그지? 강학상의 개념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은 학문상의 개념이라는 뜻이야. 학문상의 개념이라는 말은 그 개념을 학문적으로 규명하면 그 성질은 어떤가 그런 말이야, 그죠? 요거하고 상대하는 말은 뭔가 하면 실정법상의 개념이야. 실정법상. 실정법상의 개념과 강학상의 개념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를 조금 이따 들어줍니다. 허가 말고 딴 거 할 때. 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으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기타로는 있잖아. 기타로는 자동차 검사 같은 것도 허가입니다. 자동차 검사. 자동차 검사라는 거는 뭐야? 몇 년에 한 번씩 자동차 안전검사를 하지. 자동차 검사소에 가서. 새 차의 경우에는 4년에 한 번인, 그지? 하고, 헌차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합니다. 그거는 뭐야? 안전하게 검사 맞고 운행을 해라는 거지. 그 이후에 운행 허가가 나온단 말이지. 그죠? 그 다음에는, 담배 소매인 지정 이런 것도 허가라고 봅니다. 이거 별표입니다. 나중에 설명할 게 있습니다. 별표 표시해 둡니다. 옛날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런데 사실은 설명했지 한번. 담배 소매인 지정은 설명했게 안 했게? 기억이 없습니다. 그죠? 언제 설명했는가 하면 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도 설명한 바 있고요. 뭐 할 때 했는가 하면 공권과 반사적인 이익을 할 때 했습니다. 특허로 인해서 얻는 이익은 권리, 허가로 인해서 얻는 이익은 반사적인 이익. 이거는 지금은 형성적 행위로 인해서 얻는 이익은 권리, 명령적 행위로 인해서 얻는 이익은 반사적인 이익. 이런 거 했지, 그지? 예, 했어요. 그죠? 했지만 기억은 새롭죠. 예.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거지. 예. 맞습니다. 자, 요거 지우려고 하는데 지워도 됩니까? 다 썼습니까? 안 되는구나.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다 쓸게. 저기다 쓰는 게 더 좋은데.
자, 형성적인 행위는 뭐랬지? 형성적인 행위는 권리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것들을 형성적인 행위라고 한다 그랬지, 그지? 형성적인 행위에는 크게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 상대방을 위한 형성적인 행위, 상대방을 위한 형성적인 행위가 있고요. 행정과 상대방 둘 간의 관계, 그지?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형성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형성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형성적인 행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의 창설에 해당되는 게 있고요. 창설, 변경, 소멸, 여기 해당되는 게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지? 권리를 창설한다 그래서 설권행위라고 말합니다. 설권행위. 그게 뭔가 하면 특허입니다. 특허. 이 권리를 창설해주는 행위입니다. 얘가 있잖아요. 특허가 형성적인 행위의 대표 선수입니다. 대표 선수. 명령적인 행위의 대표 선수는 사실은 하명과 허가인데 특허하고 구별해서 우리는 허가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권리를 변경하는 행위는 그냥 이렇게 변권이라고 씁니다.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 박탈. 그래서 박권, 탈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얘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얘가 권리를 박탈하는 거 잘 없습니다. 어떨 때 있노? 공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지. 죄를 지으면 뭐 그런 경우 있고요. 권리를 변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환지하는 경우 있어요. 환직하는 거 들어봤어요? 환지?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안 들어봤지. 땅을 바꾸는 겁니다. 이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어떻게 하노? 재개발합니다. 그지? 재개발. 좋은 말로는 먼타운, 뉴타운, 그지? 재개발이 뉴타운이야. 그러면 있잖아. 여기 철수가 여기 집을 살았어, 그죠? 이 재개발하면 여기를 다 미는 거거든. 그러면 다 밀면은 여기에 도시계획이 새로 짜여지겠지. 길을 어떻게 내고, 그죠? 철수가 자기 집이 있던 위치, 이걸 고집할 수 있겠나? 고집할 수 없습니다. 판이 새로 짜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요 땅은 날아가고, 새로 철수 땅을 이렇게 줄 수 있겠지, 그지? 땅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환지입니다. 자, 개념 말만 되지, 그죠? 그래서 얘가 많지는 않습니다. 얘가 많습니다. 특허 무지하게 많습니다. 특허는 말 그대로 권리를 창설하는 행위입니다, 그지? 그런데 있잖아. 특허는 강학상으로는 특허인데 이게 실제로 특허라는 이름으로 발해지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야 되는 개념으로서는 있잖아. 구별해야 되는 개념으로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발명 특허가 있습니다. 발명 특허. 발명 특허는 특허가 아닙니다. 발명 특허는 특허가 아니야. 얘는 뭐에 포함되는가 하면 확인에 포함됩니다. 확인. 어렵다, 그죠? 뭐 그냥 특허로 봐주지, 뭐 이렇게 또 확인이라고 봐, 그죠? 특허라는 것은 뭐라고? 특별히 권리를 창설해 주는 거거든. 발명 특허는 있잖아. 어떤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얘는 어떤 사람한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개념입니다. 발명 특허는 특별한 사람한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래 설명은 뭔 소리입니까? 특허를 받으면 혜택을 받는데, 그런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법에서 말하는 발명 특허의 개념은 네가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너의 권리를 인정해 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특허의 개념은 없던 거를 너한테 만들어 줌 이런 개념이고, 요 특허의 개념은 네가 처음이야 이걸 확인해 주는 개념이야. 네가 처음이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네가 처음이라는 위치를 보호해 줘야 돼. 그래서 특허가 갖는 부수적인 권리들은 강학상 특허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 규정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겠지, 그지? 얘는 뭐라고? 없던 거 만들어주는 개념이고, 여기는 네가 처음이야 라는 걸 확인해주는 개념이라는 거지. 그래, 그래서 발명특허하고는 다르다는 거고요. 특허의 예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좀 특별한 것만 먼저 해봅니다. 귀하허가 특허입니다. 귀하허가. 귀하허가. 귀하가 뭔지 알지, 그죠?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갖게 되면 귀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 그거는 허가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귀하를 허가함. 그죠? 근데 귀하 허가는 특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이해됐어요? 귀하 허가가 특허인 이유는 느낌이 오나? 왜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생기게, 권리 의무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특허가 되는 겁니다. 그지? 예. 귀하 허가는 있잖아. 귀하 허가는 어찌 해줍니까? 일반 귀하 허가는 시험을 봅니다. 그죠? 귀하 시험을 봅니다. 예. 한글, 한국 역사 이런 거 시험을 봅니다. 그지?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 학력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 그죠? 어디라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쉽다 그러고요. 예.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렵다 그러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공무원 임명도 특허라고 봅니다. 왜 그렇노? 공무원이 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새롭게 획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특허. 공기업 특허. 전기를 다루는 공기업을 한전이라고 말하지. 돈 많은 다른 개인 기업이 말이야. 삼성이 한전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나? 못합니다. 그지? 그런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특정한 기업이 그런 영업을 영위하도록 특별히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그 영종도로 가는 신공항 고속도로 그런 것도 특허라 그랬지, 그지? 천안 논산강 고속도로에도 공기업 특허에 해당됩니다. 제2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어디 겁니까? 어느 기업 겁니까? 현대산업개발 겁니다. 아이파크 그 회사 거야. 그 회사에서 한 거야. 뭐 하여튼 간에 그런 거 공기업 특허. 뭐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실정법상은 허가지만 강학상은 특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네, 그래요. 특허하고 허가와의 차이점 뭐라고? 특허는 권리의 창설, 허가는 반사적이니. 그지? 그렇지만 요새는 그래 이야기 잘하지 않고 형성적인 행위는 권리, 명령적인 행위는 반사적이니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아까 요거 안 했잖아, 그죠? 담배 소매인 지정은 있잖아. 전형적으로 옛날에 허가라고 했어, 허가라고. 그런데 요즘은 담배 소매인 지정에 대해서 뭐를 인정했습니까? 권리성을 인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형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옛날에 설명했는지 잘 기억 안 나지만 옛날에는 허가 이퀄 형성적인 행위, 특허 뭐라고 하노? 허가 이퀄 명령적인 행위, 명령적 행위, 특허는 형성적인 행위.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해했어 옛날에는. 그렇지만 요즘은 허가는 명령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형성적인 성격도 갖고 있는 것 이렇게 하고요. 특허도 형성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명령적인 성격도 가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래 허가가 형성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은 있잖아요. 요즘은 거의 동의합니다. 근데 특허는 명령적인 성격을 갖느냐는 사실 점점점이야. 점점점. 하여튼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허가, 특허, 명령적인 행위, 형성적인 행위는 있잖아요. 요거는 어디에서 특히 의미를 갖는가 하면 소송법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제3자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질 때 명령적인 행위는 안 돼.
형성적인 행위는 돼? 뭐 이런 거 따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제3자의 원고적격. 어디서 의미가 있다고? 행정소송에서 있잖아. 제3자의 원고적격을 따지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원고적격을 따지는데. 예. 제3자 소송으로서 있잖아요. 나중에 배우지만 세 가지가 있어요. 제3자가 원고적격이 될 수 있는 소송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경업자 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경원자 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이인인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경업자라는 건 뭡니까? 경쟁업자라는 뜻이야. 경원자는 경쟁적으로 원한다는 말이야. 그죠? 우리나라에 로스쿨 25개 내주는데 진학이나 다 응모했잖아. 그죠? 그러면 경원자야. 그것들은 서로. 예? 떨어진 학교가 소송 제기했지. 그죠? 우리는 왜 안 붙여주노? 그지? 예? 그래요. 그래서 텔레비에 나온 사람도 많고. 인인 소송은 뭡니까? 이웃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동네에 연탄 공장이 만들어졌어. 내가 곤란해. 그래, 내가 소송한다. 인인 소송이야. 그지? 뭐 이런 거예요. 그지? 그래서 형성적인 행위, 명령적인 행위와 관련해서 제3자 원고 적격과 관련되는 것은 있잖아요. 요 세 쪽이 뭐겠노? 요 세 쪽이 뭐겠어요? 경업자 소송. 요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룹니다. 요 경업자 소송하고 얘네들은 뭐 관계없어. 경업자 소송. 자, 그래서 허가했습니다. 제3자를 위한 형성적인 행위. 요거 좀 지워도 될까? 지웠습니다. 제3자를 위한 형성적인 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게? 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인가. 또 하나는 뭐가 있게? 대리가 있습니다. 대리. 인가는 있잖아. 인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충적인 완성행위입니다. 보충적인 완성행위. 예. 요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노? 권리의 창설, 변경, 소멸 중에 뭐하고 가깝습니까? 창설하고 가깝습니다. 창설하고 가까운데 지 스스로 형성을 못하고 형성되는 것에 다른 것 설권되는데 얘가 보충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적인 완성행위라고 말합니다. 보충적 완성행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충하는 것은 행정이 개입함으로써, 그지? 예? 바이. 예. 행정이 개입함으로써 그것이 보충이 돼서 어떤 행위를 완성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예. 예를 들어 봅니다. 토지 거래 허가가 인가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토지 거래 허가, 여기도 허가라는 말 쓰지, 그지? 허가라는 말 썼습니다. 허가. 그러니까 뭡니까? 허가 특허 인가 중에 대표 선수는 누구야? 허가인가 보다, 그지? 허가 다 쓰이네. 근데 요 허가의 강학상의 의미는 뭐라고? 인가다는 거지, 그지? 예, 그래. 그래서 허가라고 적혀 있을 때 이것이 허가인지 아닌지는 뭐로 판단합니까? 위반에 대한 벌칙이 있는지 일단 봅니다. 위반에 대한 벌칙이 있으면 이거는 강학상 허가야, 인가의 특허야? 위반에 대한 벌칙이 있다는 거는 있잖아. 금지에 대한 행위를 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강학상 허가라는 뜻이고요. 벌칙이 없으면 금지된 행위를 한 건 아니구나. 그지? 그러니까 인가나 특허 중에 고르면 되겠지. 예. 그런데 그것이 정밀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강학상의 개념들은 있잖아. 그대로 쓰이기보다는 섞여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가하고 인가의 성질을 다 같이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많아. 사실 얘도 있잖아. 허가와 인가의 성질을 같이 갖습니다. 그런데 인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는 거지. 토지거래 허가가 뭔지 알지 못하지. 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죠? 토지거래 허가는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는데 허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토지를 거래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게, 안 받아도 되게? 안 받아도 됩니다. 내 땅 내가 팔겠는데 무슨 허가를 받습니까? 그지? 그런데 어느 때 허가 받도록 하겠노? 국가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목적상 허가를 받게 하는 경우가 있겠지. 자,
여기가 이제 세종시로 될 곳이야, 그죠? 행복한 도시야. 그러면 여기가 행복한 도시가 될 것 같으면 땅값이 많이 오를 거란 말이지, 그지?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러면 국가에서 그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공포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거래 할 때는 뭐를 씁니까, 우리가? 매매계약서를 써서 요거를 뭐 합니까? 뭐 해야지 내게 돼? 계약을 한 다음에 뭐 합니까? 땅을 사면 등기를 합니다. 그죠? 등기해야지 내게 됩니다. 정밀하게 말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매매 계약만 맞으면 내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한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등기라는 거는 뭡니까? 등기라는 거는 권리관계를 표창해주는, 표창이라는 표현 쓰는데, 권리관계를 표현해주는 문서입니다. 그지? 등기가 왜 필요하노, 그런데? 우리는 동사는 내가 갖고 있을 때 이것을 적법하게 갖고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내가 이 책 갖고 있으면 내 거라고 추정하는 거지, 그지? 아니면 정당하게 빌렸다고 추정하는 거지. 내가 훔쳤다고 추정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지, 그지? 예. 이게 뭡니까? 이 점유의 추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추정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남학영이니까 예컨대. 그럼 남학영이가 내 거다라고 반정을 하면, 그지? 이제 추정력이 엎어지는 거지. 번복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부동산은 내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 거라고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지? 내가 이 자리 서 있다고 해서 이 땅 내 땅이야 말할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권리관계를 어떠한 문서에 표시하지 않으면 누구 건지, 얘가 누구한테 저당을 잡히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거를 표시하기 위한 문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등기라는 겁니다, 그지? 예. 하나 더 생각난 김에 설명을 더 해주면 있잖아. 땅을 세는 단위는, 분필을 세는 단위는 한 개라고 말하지, 그지? 한 개라고 말하잖아, 그죠? 그래요. 이 물병을 세는 단위는 한 병이라고 말하지, 그지? 그래요. 땅을 세는 단위는 한 필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땅을 나누는 거를 분필. 땅을 합히는 거를 합필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분필이나 합필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법원에 가서 있잖아,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남아경이하고 나하고 둘이 있잖아. 조재민이 땅을 샀어요. 우리 둘이가 샀어. 그런데 땅이라는 건 우리 둘이 사면 딱 반은 남아경이니까 반은 내 거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없어요. 전체에 대해서 무조건 2분의 1이 내 거라는 거지, 그지? 이래 딱 나누면 사실은 대단히 불공평할 수도 있어요. 길이 이쪽에 있어. 그러면 나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지, 그죠? 야는 나올 수도 없잖아. 내가 딱 담으면 벽을 만들어 놓으면, 그지? 예, 그래요. 그래서 뭐 합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분필을 하는 거야. 남아경이하고 나하고 딱 가르는 거야. 이렇게. 예, 내가 유리하게. 요렇게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이쪽으로 나뉘어졌으면 나는 조금 같지만 좋은 땅을 갖겠다 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요렇게 경계를 끌려면 재판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지? 여러분 잘 모르지만 나중에 돈이 많은 아버지가 있어서 땅을 유산으로 받으면 요렇게 형제들끼리 나눌 일이 생깁니다. 싸우지 말기를. 그래요. 토지거래 허가는 있잖아. 갑이 을한테 땅을 판다, 그자? 땅을 판다. 그러면 매매계약서를 쓰겠지. 이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는데 요 중간에 뭘 하는가 하면 시장한테 가가지고 허가인을 받습니다. 허가인. 너의 거래를 허가함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요 허가를 받아야지. 허가인을 보고 등기를 해줍니다. 허가인을 안 받으면 등기가 안 받아줍니다. 서류를. 그지? 그래서 요 허가가 뭐라고? 요 허가가 어떤 성격? 둘 간의 매매 행위를 완성시켜주는 행위다. 이런 말이야. 요 허가가 바로 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유능하시기 때문에 요 매매계약서는 따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는 따로 또 계약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죠? 이중 계약서입니다. 그런 분들은 장관도 되시고 그래서 그치? 그래요. 그래서 타인 주로 있잖아. 주로 인간은 주로 사법 관계에 개입합니다. 사법 관계에 개입합니다. 주로야. 언제나 아니야. 공법 관계에도 오케이. 공법 관계에도 개입도 가능해요. 그것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주로 예로 드는 거는 개인들 간의 거래에 개인들 간의 거래. 봐, 허가하고 다르지. 허가는 그냥 얘한테, 그지? 그런데 인간은 어떤 거래, 어떤 관계에 개입하는 거지, 그지? 허가는 사람한테 아니면 물건한테. 영업 허가는 물건한테 하는 겁니다. 또 자동차 검사도 물건한테 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운전면허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 그런데 요거는 뭡니까? 어떤 관계에 하는 거지, 그지? 관계. 좀 다르다, 그지? 예. 근데 그것도 조금 지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수록 어려워. 자, 인간은 이런 건데 있잖아. 또 다른 인가의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 다른 예. 비영리 법인의 허가. 비영리 법인의 허가. 예를 들면 학교법인 설립 허가. 이 인가입니다. 학교법인 설립 허가 인가입니다. 이해도 잘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관계에 개입한 겁니까? 이게 그지? 예.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법인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권리 능력을 얻게 되는 거지, 그지? 예. 그런데 얘가 하는 행위가 이 법인이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 그런 개입을 허가라고 말한다는 거지. 그래서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이런 거는 인가라고 봅니다. 또 학교 법인, 이 비영리 법인들은 있잖아. 뭐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 정관에 대한 허가, 정관 허가, 정관의 수정 허가 이런 것들도 다 인가라고 봅니다. 다 인가입니다. 학원 허가는 뭐겠노? 학원 허가는 허가입니다. 학원 허가 받잖아. 그죠? 우리가 학원 하려고. 그건 허가입니다. 그런데 학교 설립은 인가입니다. 좀 다릅니다. 왜 특허가 될 수 없는가 하면 특허는 뭐라고? 너만 해 개념이야. 너만 해 개념. 그러니까 신청자가 여럿 있었어. 신청자가 여럿 있었는데 신청자 중에 한 사람을 특별히 예뻐서 해주는 게 특허 개념입니다. 이 인간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인간은 이 법인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과장된 설명을 하면 무인가 학교,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학교가 있지, 그자? 무인가 학교에서는 학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는 학력이 인정이 되지, 그지?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뭐 했노? 허가하고 특허를 비교했지? 권리하고 반사적인 이익, 그지? 그런데 인가하고 또 뭐를 비교합니까? 허가를 또 비교합니다. 그지? 대표 선수, 구체적인 비교 내용은 좀 이따 책에 나오니까 놔두고 특징적인 것만 구별해 봅니다. 허가는 있잖아. 허가는 적법 요건이라고 말합니다. 적법 요건. 뭡니까? 행위를 적법하게 해주는 요건입니다. 그지? 그래서 무허가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뭐가 돼? 위법하게 되지. 그래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혹은 제재의 대상이 되겠지. 인간은 있잖아. 보충적으로 완성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유효요건이라고 말합니다. 유효요건.
무인가를 받으면,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이거는 뭡니까? 효력이 없어집니다. 효력이 없어져요. 무효가 된다는 뜻이지, 그죠? 효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효력이 없는데 처벌과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효력은.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우리나라 인허가는 실정법상의 인가나 허가는 다 복합적인 성질을 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것도 효력이 없는데 요렇게 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또 처벌도 됩니다. 처벌이 되는 성질은 뭐라고? 허가적인 요소라고 그랬지. 뭐라고? 허가는 적법 요건, 인가는 유효 요건, 그지? 사실 이 그림은 있잖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기억하면 좋습니다. 책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봅니다. 그림 봅니다. 그림 봤지? 내가 그린 거하고 똑같지? 거기 참고 표시 보면은 여기서의 허가, 특허, 인가, 면제, 하명 등은 학문상의 용어다. 그래 적혀 있지, 그죠? 학문상의 용어가 뭐야? 강학상의 용어다. 같은 뜻이야, 그지? 상대하는 말은 뭐라고? 실정법상의 용어다, 그지? 넘깁니다. 하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안 한 부분 봅니다. 하명의 형식. 하명의 형식. 하명은 두 가지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일반적인 게 하명 처분이지, 그지? 하명 처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징집 명령, 과세 명령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지? 처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법규하명은 하명을 하는데 법규로서 하는 겁니다. 법규로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마라. 이거는 뭐야? 구체적으로 교통경찰이 명령하지 않더라도 법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나한테 명령으로 작용하는 거지, 그지? 그런 게 법규하명입니다. 뭐하고 비슷합니까? 우리 옛날에 배운 것 중에서. 명령 중에서 무슨 명령이랑 비슷해? 집행정 명령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요. 이 법규하명을 있잖아. 법규하명을 법규 명령에 국한해서 생각하면 집행정 명령이 됩니다. 집행정 명령은 뭐의 대상이 된다 그랬지? 통제 방법은 헌법 소원을 통한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랬지, 그지? 법규하명 중에 집행정 명령 말고 그 대상이 개별적인 것에 한정이 되면 그러면 처분적 명령이 되겠지, 그죠? 처분적 명령이 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지? 그래요. 자기하명, 부자기하명, 수인하명은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위반의 효과. 자, 하명 위반의 효과는 사실은 있잖아. 명령적인 행위 위반의 효과와 같습니다. 모든 명령적인 행위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하면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명령 위반은 위법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요거하고 요 효과는 있잖아요. 요 효과는 명령적인 행위 전체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명령적인 행위. 그래서 뭐라고? 위법하고 처벌된다, 그죠? 그렇지만은 효력은 문제없음. 효력은 있습니다. 여기서 효력은 무슨 효력을 말하는가 하면 이것이 하는 사법상의 효력을 말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지?
예, 물론 지금은 음식점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신고하면 되는데 그 신고도 넓은 의미로 약한 허가라고 보고, 그지?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무허가 음식점 영업입니다. 무허가 음식점 영업입니다. 이건 처벌되겠지, 그지? 예. 근데 무허가 음식점 영업 행위라도 여기로 영업 행위하면 뭐가 되면 판매하게 되지, 그죠? 요 판매는 유효합니다. 사법상. 법적인 효력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사법상 유효하다는 말이야. 유효합니다. 뭡니까? 무허가 음식점에 가서도 매매 행위는 음식을 판매하고 돈 주고 먹어야 되는 건 똑같다는 거야,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 요거는 쉽게 이해하는데 이런 예를 들면은 쉽게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무면허 의사한테 진료를 받았습니다. 예. 무면허 의사한테 쌍꺼풀 수술을 받았단 말이야. 돈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됩니까? 내야 됩니다, 당연히. 예. 네. 그거에 대해서는 금방 연상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자, 무면허 의사한테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이 사람이 단속이 됐습니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돈을 미지급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사법상의 관계는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야. 받은 거니까. 무슨 문제는 별도로 있어요. 그 시술이 잘못돼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변론이야, 그지? 그건 변론으로 하고 이 자가 한 영업행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한 겁니다. 그래요. 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효력의 범위 대인적 하명, 대물적 하명, 혼합적인 하명이 있는데 요건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대인적인 하명이 되겠지, 그지? 그래요. 대인적, 대물적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 하면 그거는 실익이 뭔가 하면 이전성입니다. 이전성. 이전이 되느냐 이런 말이야, 그죠? 대인적인 건 이전이 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그죠? 이전이 안 되는 대인적인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주로 표현하는가 하면 일신전속적이다 이런 표현 씁니다. 일신전속적. 한 몸에 전속되어 있는, 그지? 예. 의사면허는 대인적인 하명, 의사면허는 있잖아. 의사면허는 대인적인 허가입니까? 대물적인 허가입니까? 대인적인 거지, 그지? 아들한테 물려줄 수 없잖아. 그지? 예. 혼합적인 허가로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까? 허가 아니구나. 그치? 하명이야. 뭐, 하여튼 허가, 하명 똑같아. 이건 다. 그리고 대물적인 하명 보자. 이해 보니까 정비불량 차량의 운행 정지 명령은 자동차 승계인인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내가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있잖아. 자동차 검사 명령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검사 안 받고 하경이한테 팔았어. 그럼 하경에 받아야 되는 거야. 그지? 이전되니까. 허가에서 생각해 볼 문제 있습니다. 구별 개념, 예외적 승인, 예외적 허가. 그거 봅니다. 중요합니다. 재작년에 사법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0점짜리로. 수험생들이 말하는 불의타에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왜 예상하지 못했는가 하면 우리가 한 20점짜리는 책에 한 두세 페이지 나와야 돼. 그래야지 쓸거리가 생기지. 두세 페이지 나오면 내 머리에 남아있는 거는 한 페이지입니다. 그지? 그럼 한 페이지를 내가 쓰는 거야. 한 페이지가 남아있으면 내 머리에 남아있는 거는 세 줄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지? 그렇잖아. 우리가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도 그대로 내가 외워서 쓸 수는 없잖아. 그죠? 내 머리에 남아있는 핵심만 쓴단 말이지. 예외적 승인은
책에 한 페이지 반 정도 나옵니다. 되게 이렇게 1000페이지짜리 책에. 그러니까 아이 뭐 이게 나오겠나, 그지? 그런 걸 내는 거지 선생들은. 근데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이제 낼 게 없어 그걸 낸 건데. 예. 나는 있잖아 시험 문제는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학은 특히 아주 예외적인 거 이거는 뭐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는 법률 관계 이런 거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잖아. 상대적으로 그지? 물론 이제 예외적 성인 이런 거는 그런 건 아니지만 예외적 성인 이런 거야. 예외적 허가는. 여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집을 지을 수 있나 없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를 하는 거 이런 게 예외적 허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금지의 이름으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억제적 금지라고 합니다. 억제적 금지. 아까 허가는 뭐였어? 상대적 금지였잖아요. 그죠? 얘는 억제적 금지라 그래. 또 여기가 학교 정화구역이야. 학교 정화구역은 뭐 하는 데야? 말 그대로 깨끗한 것만 있어야 되잖아. 그죠? 학교 정화구역에 모텔 허가를 내주면 안 되잖아. 그죠? 학교 정화구역 내에 숙박업 허가. 이런 것도 예외적 허가입니다. 근데 뭐, 그거를 둬야 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특별히 거기다가 두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외적 허가에 대해서는 있잖아.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예외적 허가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있잖아. 이게 한 20점짜리로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사례를 보고 예외적 허가인지 아닌지 알면은 무조건 한 8점을 줍니다. 채점자들이. 이 문제가 뭐가 나왔단 말이야.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예를 들고 뭡니까? 개발 제한 구역에 건축 허가를 내줬다 똥똥똥 이래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예외적 허가에 관한 문제구나. 이걸 맞추는 애한테 맞추는 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한 8점을 주는 거야 무조건. 8점이 몇 점입니까? 꽈락을 면할 수 있는 점수잖아. 그지? 그 뒤로 뭘 더 쓰면 더하기 몇 점, 더하기 몇 점. 그지?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 예외적 허가가 있어. 이게 억제적 금지에 해당되는 것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단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억제적 금지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쓰면, 그래? 그럼 얘 2점 더 줘. 그 다음에 이거의 성질, 재량행위다 아니다. 그래서 또 2점 더 줘. 뭐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있잖아. 세 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는 내가 아는 문제야. 보통 학생들이 자기가 아는 거는 있잖아. 10페이지 중에 7페이지를 씁니다. 꽝이야, 그지? 20점짜리 아무리 잘 쓰면 뭐하노? 그래도 20점인데, 그지?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는 그냥 평범하게 쓰면 평범한 점수를 받는 겁니다, 그냥. 잘 모를 만한 건, 남들이 못 쓸 만한 건 뭐 장황하게 쓰는 거야. 뭐 몇 자라도 맞겠지, 그지?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이 수학 같은 경우는 100점이 있잖아요, 100점. 기술고시를 보면, 이 공학이나 수학 이런 거는 100점을 준다고 선생들이 그냥 잘 썼네 100점 그지? 우리는 최고로 잘 썼어. 얘는 1등이야 한 70점 이래 주잖아. 1등은 70점. 이 다르다니까 이게 점수가.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문제가 나와서 아무리 잘 써도 몇 점 맞는다고 60점 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잘 썼으면 60점 이상 줘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자기가 찍은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뭐 찍은 대로 공부했으니까 교과서대로 쓰겠지, 그지? 특색이 없는 답이잖아. 60점밖에 못 받아. 오히려 거기서 좀 특색 있게 답을 쓰려면 안 찍은 게 오히려 더 특색 있게 쓰겠지. 이 사람의 능력은 대단히 오묘해서 있잖아. 집중을 하다 보면 자기 이상의 능력이 나온다니까 쓰다 보면 그러면 이제 오히려 고득점을 하는 거지, 그지? 행정학 같은 과목은 더 합니다. 옛날에 그 수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찍었어. 안 찍고 이제 공부 안 하고 그냥 우리 학생들 뭐 썰을 푼다 그러지, 그지? 썰을 풀었는데 60점을 맞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전략 과목이 된 거지. 이건 뭐 나는 썰문 풀어도 60점이니까 공부하면 70점 받을 거야.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옛날에 이제 1차 합격하고 1년 뒤에 2차를 볼 수 있을 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딱 시험장에서는 찍은 문제가 나왔어요. 확 썼지. 45점 나왔어. 이 특색 없는 답은. 법학은 그래도 특색 없어도 있잖아. 딱 그 교과서대로 써주면 한 60점 정도 맞지. 근데 행정학이나 이런 과목 막 융통성이 많은 과목이잖아. 그런 거니, 그지? 난 행정학 보면은 답이 뭔지 모르겠어. 이거 배운 거는 좀 비슷해. 막 과목도 이 과목에서 배운 이론하고 저 과목에서 배운 이론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비슷하다는 거지, 그지?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래서 딱 어디에나 이렇게 결부시킬 수 있는 서론과 결론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대. 이제 이 세상 현상과 비추어. 지금 사회적인 이슈와 비추어서 결론을 딱 자기 가치관이 들어있는 그런 결론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지? 재미있는 이야기 하는데 좋네. 좀 더 남습니다. 하여튼 억지적 금지다. 그지? 재량행위다. 그래. 성질 보자. 허가는 금지 해제로 본래적 자유 회복일 뿐 권리 창설 아니다. 따라서 허가는 명령적 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허가로 인해서 허가받은 자의 생활관계를 영위할 수 있으면 형성적인 성격도 지닌다. 그래요. 예외적 금지 다시 좀 읽어볼게. 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해제인 반면 예외적 성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령상 억제적 금지를 규정한 것이다. 그치? 억제적 금지는 절대적 금지와 구별하는 견해도 있고 구별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 그치? 예외적 성인에 의해 이런 것들 눈으로 익혀. 그지? 예. 마약법상의 마약 취급 면허 이런 것들. 그지? 대인적인 허가, 의사면허, 운전면허, 건축허가, 영업점허가, 전당포, 총기, 화약류 제조. 혼합적인 허가는 주로 경찰과 관련된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죠? 전당포 영업허가 경찰이 내줍니다. 그죠? 왜 그렇게? 전당포가 뭐가 많게? 전당포에는 무엇이 많다? 네모. 요새 그런 예능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 전당포에 가면 이것이 많다. 응? 이건 뭐에 들어가겠네, 여기? 작물이 많습니다. 작물이. 작물이 뭔지 아나? 작물이라 하면 범죄로 인해서 취득된 물건을 작물이라고 말합니다. 왜 작물이라고 말하겠노? 길어서? 아닙니다. 감출장자입니다. 감출장자. 감춘다는 말, 감추는 물건이란 말이야, 그죠? 작물을 팔아주는 사람 있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작물압이라 그럽니다. 작물압이가 맞게, 작물애비가 맞게? 네? 추측인데, 이것도 추측인데, 작물애비가 맞지 않을까? 개구장이가 맞게, 개구쟁이가 맞게? 개구쟁이가 맞습니다. 이 쟁이라는 것은, 장이라는 것은, 장이는 기능인을 말한다 그러네. 쟁이는 뭐라 그러더라? 개구쟁이. 특징을 나타낸다 그래, 특징. 예? 개구진 특징을 갖고 있잖아, 그죠? 그래. 국어도 가르쳐 주고 좋네. 그래. 그렇습니다. 형식은, 허가는 행위로만 하며 법령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 돼 있지, 그죠? 법령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없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건 뭡니까, 우리가? 일반 처분인 허가지, 그죠? 일반 처분인 허가. 효과는 설명했어, 그죠? 적법 요건이라서 강제 집행이나 벌칙의 대상이 되고요. 법률 행위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반사적인 이익이야, 그죠?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할 수 있게 하므로 금지를 해제해서 본래의 자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므로 권리를
창설하거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허가는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물어보면 기속행위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잖아. 명령적인 행위는 기속적인 성질이 강하고요. 형성적인 것은 재량적인 성질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가는 있잖아. 허가는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 기속재량행위인데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기속행위를 골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령적인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근데 허가라는 거는 허가를 받음으로써 나한테 수익적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재량적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상대적인 겁니다. 특허는 재량적이고요. 특허는 허가는 기속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통. 근데 기속재량인데 왜 기속재량인가 보자. 허가 요건이 허가의 신청 요건에 합당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하며 공익성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할 수는 없다. 그죠? 공익성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재량적인 판단이 되는 거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된다. 이건 기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칩니다. 우리 민법 시간에 있잖아. 허가나 인가에 대해서 또는 특허에 대해서 미리 배운 바가 있습니다. 민법 책에도 나옵니다. 이 용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법인의 설립주의에 나옵니다. 인가주의, 허가주의, 특허주의, 강제주의, 준칙주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준칙은 룰에 따르기만 하면 이런 말이고요. 인가라는 것은 법적 요건에 부합하면 무조건 뭐 이런 말이고요. 허가라는 것은 요건을 갖추어도 재량이 있는 뭐 이런 말이에요. 뭐 하여튼 그래요. 아니 허가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바로 인간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그다음 더하기 행정의 판단을 통해서 뭐 이런 거지. 근데 행정법에서 말하는 인허가 개념은 인가 허가 특허 개념은 민법에서 말하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인가 허가 특허 개념은 있잖아. 행정법으로 말하면 다 어디에 수속되는가 하면 인가 개념이 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행정법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법상의 개념상 차이에 대한 이런 내용은 있잖아. 독일법 것이 그대로 와서 독일법도 그렇게 다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릅니다. 똑같이 받아와서. 그래서 인허가 개념에 대한 민법 학자와 행정법 학자 간의 인식의 차이는 독일 이론이 또 그대로 우리 싸워. 똑같은 걸 가져왔기 때문에 똑같은 걸 가져왔을 때 야, 왜 이렇게 다를까 하고 지적하면서 가져오면 좀 다를 텐데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또 그대로 싸우는 거야. 싸움이 재현되면 웃기는 거지. 그지? 그래요. 요즘은 뭐다? 민법에 나오는 인가주의, 허가주의, 특허주의 개념은 행정법에서는 인가의 개념 범주에 드는 것이다. 왜 그런지는 곰곰이 생각해봐.